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일기 찾아보기 크마리 이거 원수 이론 크마리 이거 엑셀 2016 시트 명한 피벗 테이블 교재는 155페이지 펼쳐놓으세요.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그 제목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 덩어리, 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요약 집계표를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 기능 중에 지난 시간에 자 화면만 보세요. 통합이라는 걸 수업 끝부분에 월요일에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산재되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원본을 파일 다 여셨죠? 시트는 피벗 테이블 155페이지.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의미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요약 집계표만 요약 집계라는 건 합격에서 평균 최대 최소값 같은 있는 표를 만드는 기능인데 이런 요약 집계표라는 용어를 어디서 보셨냐면 지난 시간 수업 말미에 하셨던 통합이라는 기능에 이렇게 산재되어져 있는 원본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표를 만들겠다. 전체 다 보신다든지 원하는 것만 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그냥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면 되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부분 일단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 선택 삽입에 갑니다. 삽입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석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요약표, 집계표를 만드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를 이미 여러분들 선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대로 쓰겠습니다. 틀리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피벗 테이블의 결과물을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그러는데 넣어야 될 위치는 뭐 깨끗한 시트에 뭐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트에서 진행을 하든지 그다음에 위치 입력란에 컷을 놓으시고 저와 같은 위치 선택하세요. H3셀 선택하겠습니다. H3셀.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화면상에 자, 새로운 탭이 이렇게 보입니다. 새로운 탭이. 특정 기능을 적용하시고 화면상에 보이지 않던 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탭들을 우리는 사항별 탭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탭이나 디자인 탭들이 보일 겁니다. 이 탭들은 빈 피벗 테이블, 아직까지 구조를 비어있는 내용이 없는 피벗 테이블 안에 셀 포인트가 있어. 이 영역 안에 기능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항별 탭이 화면에 보이지만 영역 바깥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일단 나타내시고 그래서 분석 탭과 디자인 탭이 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크게 바라보세요. 디자인 탭은 모양새를 다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분석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피벗 테이블 요약표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성, 자, 저기 화면상에 사항별 탭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 필드, 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부서명부터 성과급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필드명. 자, 이 중에 부서명 필드를 드래그해서 자,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들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게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들 중에 자동 필터, 그다음에 고급 필터,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부분합, 정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작업의 기본 단위는 필드 단위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특정 필드를 부서명 필드를 클릭 데려갑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개의 영역으로 필터라는 영역과 열, 행, 값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그래서 부서명 필드를 드래그해서 행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리부, 기획부, 생산부, 영업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건데 자, 실제 부서명에 가면 경리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영업부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죠. 최소 한 번 이상이 있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필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자료에서 뭐 각 딱 대표적으로 한 번만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 과거에는 행 네이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필드의 고유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필드의 고유값이. 그리고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조건 역할을 합니다. 격리부에 해당되는 무슨 요약값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직급 필드를 드래그해서 열 영역에 배치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한 분밖에 없어요. 대리가 한 분밖에 없어요. 부장이 한 분밖에 없어요. 사원이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이라고 열 영역, 열 레이블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필드, 여기도 필드에 고유값 대표적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건 역할을 하면 격리부의 가장에 해당되는 어떤 요약값, 합계값 그런 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급 필드를 드래그해서 값 영역에 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값 영역에는 요약 집계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이게 이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주 쉽게 만든다는 거죠. 요약표를 그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10년치 뭐 급여들이 나간 급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꽂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그다음 구조 이야기할게요. 오른쪽 행방향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아놓았죠. 그래서 총합계, 오른쪽 방향, 행방향으로 이렇게 합계 값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요 영역을 행의 총합계라고 표현합니다. 행의 총합계.
그 다음 이번에는 세로 방향, 열 방향으로 합계값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영역을 열의 총합계라고 표현합니다. 열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뭐하냐고요? 구조 공부하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구조. 자, 그러면 그 다음 필터라는 영역이 하나 더 있죠. 자, 필터라는 영역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자, 성명 필드를 드래그해서 필터 영역에 배치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건 말 그대로 필터,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 이 녀석의 역할은, 자, 여기 피벗 테이블 상에 목록자 성명 필드에, 성명 필드에 있는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이런 거죠. 지금 내 코드가 총 몇 개가 있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내 코드가 총 20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목록 단추 눌러서 강성훈이라는, 자, 이것도 대표적으로 고유값만 나타납니다. 값 한 개씩만. 조건 대가로. 자, 그러면 20개의 레코드 중에 강성훈 레코드만 뽑아내겠다. 그리고 확인. 하면 강성훈 레코드가 한 개 이상이 있으니까 이런 요약 정보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개 이상의 레코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개였다고 합시다. 한 개의 레코드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자, 다시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여러 항목 선택 체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 필터에서 보셨던 구조가 같게 나타나죠. 그러면 제가 여러 개의 조건을 겁니다. 오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레코드 한 5개쯤 된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게. 자, 하시면 그 5개의 레코드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요. 그래서 보고서 필터라고 하는 영역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레코드의 개수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실제 이제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부분은, 자, 이게 배치를 시켜놓고 이 표의 구조가 마음에 안 들죠? 안 들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위로. 그래, 하면 사라지죠. 그러면 필터라는 영역에 필드가 없다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H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만약에 성명 필드를 다시 필드 영역에 배치하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를 H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작업은 필드의 내용, 필드가 있던 없던 간에 시작 위치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이 교차하는 요 셀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위치. 그러면 구조 이야기 다 해드렸는데, 자,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각각의 영역에는 한 개 이상의 필드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치 안 하셔도 되는데 단 각 영역에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의 필드를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필드를 배치하죠. 그러면 과장이 있는 부서가 이런 부서가 있다는, 대리가 있는 부서가 이런 게 있다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그러면 과장에 해당되는, 그럼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이거 위아래로. 그러면 격리부에 이런 직책들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위치도 이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죠. 열에다가 부서를 가져다 놓고 행에다가 직급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감영역에, 자, 이제 마지막 구조 이야기 마지막이다. 감영역에 필드를 배치를 하면 학계 기본급시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이름표 학계 기본급시 감 영역에 이름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영역 2개 이상을 배치할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그러면 요 이름표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여기 가서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 값 영역의 이름표입니다. 요걸 무슨 구조라고 이르려면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시그마 값도 필요에 따라서 열에 둘 수도 있고 클릭 드래그해서 행에다 둘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 정도. 자, 그 다음 요약 정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등과 같은 이런 요약 정보를 알고 계시면 된다고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내가 항상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를 배치하실 때는 이렇게 합계라는 요약 정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목록 단추 눌러서 합계 기본급 목록 단추 눌러서 자, 메뉴가 뜨면 값 필드 설정이라는 메뉴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창에서 값 요약 기준에 값 필드 요약 기준에 요약에 사용할 계산 유형 하는 평균값을 나타내고 싶다. 확인. 그 다음 합계 야근 수당 목록 단추 눌러서 목록 단추 값 필드 설정해 가셔서 이번에 개수를 나타내고 싶다. 필요에 따라서 합계 개수 평균 뭐 이렇게 바꿔서 나타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따르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예제를 통해서 할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찾아보기, 열기, 찾아보기. 부진히 잘 하고 계시죠? 분석 작업 6, 피벗 테이블. 교재 155페이지. 자, 피벗 테이블 1.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를 부서명을 행, 언어 처리하고 값세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 평균을 순서 나타내시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였으니까 행열, 값, 필트 세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이거. 에? 이거. 피벗 테이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뭐 잘 모르니까 일단 자,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어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뭘 이용한다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선택하셔야겠네요. 자, A3부터 F23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피벗 테이블 만드는 기능은 삽입 탭의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이 뭔지 이제 아시죠? 구조는. 그러면 이때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요약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선택을 하셨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어야 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 위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자, 첫 번째 삼각형 읽을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3셀로부터 시작하시오. 자, 요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넣어야 될 위치가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라 그랬고, 아까 행과 열이 어디?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이 교차하는 셋. 예, 여기서는 문제 주어져 있다시피 H3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3셀. 확인. 자, 그러면 상황 피벗 테이블 기능에 따르는 상황별 탭이 나타나고, 빈 피벗 테이블이 화면에 보인다. 그 다음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업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업창. 이 부분. 보통 이제 붙박이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주세요. 자, 그러면 필드를, 자, 그래서 문제에 보면 부서명을 행으로, 부서명 필드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행 영역의 배치. 값에는 기본급의 평균, 야근 수당의 평균, 성과급의 평균. 그러면 일단 기본급 필드를 값 영역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야근 수당 필드를 값 영역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성과급 필드를 배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면에 표시해야 될 요약 정보는 뭐죠? 평균이죠. 그러면 숫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필드를 값 영역에 배치하면 기본적으로 합계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목록 단추 눌러서 합계 기본급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를 계산 유형을 사용하겠다. 확인. 야근 수당 합계 야근 수당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이거 평균 합계 성과급 필드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평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갈게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 표시 형식 기억나세요? 자, 제 화면 봅니다. 통화 형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리본 메뉴상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디? 세일스식 계약 상자에 간다. 여기 가서 이것도 다 해보셨죠? 이게 안 되면 뭐? 직접 만들어준다. 사용자 지정. 요거. 요런 것도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복습들 하세요. 자, 그러면 값 영역의 표시에서 세일스식 계약 상자의 숫자 범죄의 첨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지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값 영역에는 작업의 단위가 필드 단위로 됐으니까 값 영역에는 필드가 총 3개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을 3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사항별 탭,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이라는 탭을 선택해 두시고 피벗 테이블 구조 안에서 내가 셀 포인트를 이렇게 옮기시면 해당 필드명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활성 필드라고 하는 거죠. 활성 필드. 내가 셀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 분석해 보시면 활성 필드, 선택 필드라고 합니다. 자, 옮겨 보세요. 요렇게. 여기 이름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됐어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은 작업의 단위가 필드라고 됐죠. 그러면 순서대로 할게요. 기본급 평균 필드 선택하시고 선택 필드, 활성 필드인 거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필드에 대한 뭐 표시 형식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화면상에 사항별 탭 안에 이런 기능이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이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당 필드에 좀 구체적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활성 필드, 선택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필드 설정.
선택된 필드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셨습니다. 네? 이미 보셨고. 그래서 요 각 필드 설정창에 보면 표시 형식, 이 필드에 표시 형식 처리를 하겠다. 표시 형식 단축 클릭. 셀서식 대하상자가 화면에 나타나고 숫자 범주 분류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요 옵션 체크입니다. 이용 안 됐으니까 체크.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기본값,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나갑니다. 확인. 값 필드 설정창에서도 확인하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작업을 몇 번, 두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평균 야근 수당 필드 선택하시고 선택된 필드인지 아닌지 활성 필드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필드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창을 여시고 그리고 필드 설정 창이 열렸으면 표시 형식 단추 눌러서 셀 서식 창을 화면에 표시하시고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 체크하라는 얘기고요. 확인 셀 서식 창에서 확인 나머지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값 필드 설정 창에서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성과급 평균 필드 선택하시고 활성 필드 선택 필드 확인 그다음 이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그리고 표시 형식 창에서 셀 서식 창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확인 그리고 확인 자, 세 번째 상황평가입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구로 설정하시오. 자,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뭐 앞에서 몇 번 들으셨죠, 이것도.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기 셀 스타일 뭐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건 뭐? 기존 서식들의 모음을 스타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피벗자 여기 말하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는 건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탭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모양 스타일이니까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목록을 펼치는 자세히 단축 클릭하셔서 목록을 펼치시고 그럼 밝게 영역, 보통 영역 목록에 어둡게 영역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설정해야 될 값은 피벗 테이블 보통구니까 보통 영역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보통 1, 2, 3, 4, 5, 6, 7, 8, 9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끝 저장 버튼 클릭 저장 단축키 클릭 이용 아니면 저장 단축 명령 단축 클릭 자, 피벗 테이블 2로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2로 가겠습니다. 이제 159페이지 피벗 테이블 기능, 자, 문제 읽어볼게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제 기능을 배웠으니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구조가 필트, 열, 행, 각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올리셔야 됩니다. 이용하여 고객 예금 현황표의 그러니까 이름을 필트, 아마 이름이란 필드인가 봅니다. 여기 데이터에 보면. 계약 기간을 행 점포명을 열로 처리하고 값에는 계약 금액, 이자액의 평균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 평균값을 보겠다. 순서대로 계산한 후 행과 열의 정확히는 나타내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가로 열고 단 시그마 이거 시그마라고 읽을게요.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 가로 닫고 첫 번째 삼각형만 읽겠습니다. 까지만 읽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대의 H3셀로부터 시작하시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덩어리 선택 이렇게 그리고 삽입
표, 피벗 테이블. 이제 피벗 테이블 구조가 뭔지 알고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요약표, 직계표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이 직계표, 요약표는 보고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표현하고 이건 어디에 만들 거라고요? 첫 번째 삼각형에 동일시 들어있죠. 그럼 기존 워크시트 이야기합니다. 위치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H3셀 클릭, 확인. 자, 그 다음 문제 내용을 보시면 이름이라는 게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필드명, 그럼 필드명, 이름이란 필드명을 클릭 드래그해서 필드에 배치하시고 계약 기간을 행, 점포명을 찾으세요. 위에 있나요? 점포명을 열로 처리하고 계약 금액의 평균, 계약 금액 필드를 시그마 값 영역에 배치합니다. 자, 이때 다시 한 번 더 제 화면 보세요. 값 영역에 필드 하나를 배치하면 값 영역의 이름표는 합계 계약 금액이라 해서 요 위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배치할 겁니다. 이자액의 평균이라는 정보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액 필드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값 영역의 이름표는 어디 가서 나타난다고요? 여기에 가서 나타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는 뭐라고요? 합계값이 아니라 무슨 정보? 평균 정보를 보고 싶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를 배치하면 기본적으로 합계값이 나타난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합계 계약 금액,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그리고 평균, 확인, 합계 이자액 필드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평균, 확인. 이런 바뀌었죠. 그 다음 가로 안에 보시면, 그 다음 행과 열의 정확계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파란색, 자, 일단 기본적으로 파란색 나타나는 이 부분. 행의 정확계 여기가 행방향의 데이터의 총계, 행의 정확계, 열방향의 총계 여기 이 두 개 다 나타내지 않겠다. 그럼 이거 표시 숨기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모양새를 다룬다는 개념입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갑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죄송합니다. 다시. 레이아웃 그룹에 총합계, 표시 숨기기.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해제, 숨기기. 혹시 셀 포인트가 이렇게 빈 셀이나 이렇게 피벗 테이블 바깥쪽에 있으면 안쪽으로 다시 옮겨 놓으시고 상황 벡터 나타내시고. 자, 총합계, 행열 총합계 설정 하면 표시. 그 다음 행의 총합계만 설정. 클릭하면 이쪽만.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 여기만. 됐죠? 그럼 문제의 내용은 뭐였죠? 행렬 총합계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총합계에 가서 행렬 총합계 해제, 숨기기, 설정 표시. 자, 그 다음 가로 안에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하시고. 자, 시그마 값 뭐라 했죠? 요거 값 영역의 이름표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요게 시그마 값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어디에? 행에 위치되도록 하라. 열이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에 나타납니다. 요걸 옮기셔야 됩니다. 시그마 값이라는 요 구조를. 이것도 하나의 구조입니다. 클릭 드래그. 계약 기간 아래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드래그. 네. 자, 두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교재.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 레이아웃. 자, 화면 봅니다. 자, 제 화면 봅니다.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그 용어가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피벗 테이블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피벗 테이블의 형태. 피벗 테이블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양, 형태, 모양새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에 감이 있냐면 디자인 탭에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 여기입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압축 형식으로 표시 클릭해 볼게요. 아무 변화가 없죠. 그건 이거 자체 이게 압축 형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모양새가. 그다음 개요 형식 하시면 뭐가 틀리냐면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이 부분에 실제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 쪽에 있는 뭐 강서, 반포, 종로라는 이 사이즈가 거의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를 우리는 이런 구조를 개요 형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테이블 형식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새가 테이블 형식입니다. 이런 모양. 차이점 느끼시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은 보고서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는 형태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자,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지정, 설정, 클릭.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갑니다.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첨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하여 지정하시오. 자, 분석 탭에 가시고 내가 선택해 놓은 셀이 계약 금액 평균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왜 이건 평균 값을 조정하는 건 표시 형식 조정하는 숫자 값이어야 되죠. 숫자 값이 있는 게 계약 금액 평균 필드 선택하시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화면상에 표시 형식 작업은 화면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필드의 선택 필드, 할증 필드 이거 확인하시고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숫자 그리고 표시 형식 단축 클릭 셀 서식 창이 나타나면 숫자 범주의 첨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한다.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확인. 그리고 필드가 하나 더 있죠. 평균이 이자액 필드인 거 확인하시고 네?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 거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숫자. 각 필드 설정창이 나타나면 표시 형식 단축 클릭. 그리고 사용자 지정. 아, 죄송합니다. 통화 범주에 다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한다.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 그리고 셀 서식창 닫겠습니다. 확인. 값 필드 설정창도 닫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네 번째 삼각형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0으로 설정하시오. 아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뭐라고요? 모양새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디자인. 스타일 꾸미는 겁니다. 디자인 탭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세히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도 보통이라고 했나요? 보통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보통 10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저장 컨트롤 S 시트 옮겨갈까요? 자, 피벗 테이블 3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교재 163 자, 앞에 봅니다. 앞에 보는 게 아니고 문제부터 읽을게요. 피벗 테이블의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이용하는 필터, 행, 열, 값 구조가 떠올리시면 되고 이용하여 임금 명세서표, 데이터베이스, 지기의 필드, 지기를 열, 필드를 이야기하죠. 근속기간 필드를 이야기하네요. 행으로 처리하고 값에는 기본급, 상여금의 합계, 기본급 필드의 합계, 상위급 필드의 합계를 순서대로 계산하시오. 피벗, 자, 첫 번째 삼각형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A18셀로부터 시작하시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제 화면 보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요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경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요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구조적으로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경합된 셀 포함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삽입, 표, 피벗 테이블, 분석할 데이터 이상 없이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기존 워크시트, 문제 첫 번째 상황의 동일 시트, 현재 기존 워크시트, 위치 있는 안에 커서 놓으시고 A18셀 클릭, 확인, 시기 필드를 열, 문제에서 열에다 배치하시고 근속 기간을 행, 값에는 기본급 수익계, 기본급 필드, 시그마 값 명령에 배치. 그래서 기본급 숫자로 구성되는 필드죠. 숫자로 구성되는 필드는 기본적으로 합계라는 요약 정보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상위급 필드의 합계, 상위급 필드, 아이고, 뭐 고칠 건 없네요. 두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이야기 없네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분석 기간 1에서 5, 6에서 10, 11에서 15, 16에서 20 그룹으로 표시하시오. 그게 문제의 그룹이라는 용어를 보신 적 있나요? 그룹이라는 용어를 보신 적 있나요? 없다고요? 공부들 열심히 안 하시는군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구분합이라는 기능 기억나세요? 특정 필드를 묶어서 그룹화하여. 기억나세요? 그룹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이때 그룹이라는 용어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1부터 5까지가 같은 성격의 자료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건 딱 같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격이 같아야 된다. 그럼 1부터 5까지 성격이 같다는 걸 바라본 겁니다. 6부터 10까지 같은 거고 11부터 15까지 같은 거고 16부터 20까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 이런 뭔가 그룹을 지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작업의 단위는 뭐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러면 어느 필드에 대해서 근속 기간이라는 필드에서 문제 내용이 그러면 활성 필드, 근속 기간, 선택 필드가 근속 기간인 거 확인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셀 포인트 옮겨서 그다음 그룹이라는 기능은 이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지금처럼 숫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아니면 날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필드에 대해서 그룹 필드, 그룹을 필드에 대해서 그룹 설정하겠다. 그룹 필드 클릭. 자, 시작 끝 체크돼 있죠? 시작 값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끝값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해당 필드의 최소값이 시작값, 최소값을 얘기합니다. 4. 최대값이 19죠. 그럼 이것도 자 우리가 지금 묶어야 될 단위 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작값과 끝값도 임의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값은 얼마로 조정해야 되죠? 1. 끝값은 20. 자, 그러면 자 이때 우리가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본 거죠? 5개씩 묶어서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그룹화하는 단위가 1이 아니라 5가 되죠. 1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5면 1부터 5까지 자 1부터 시작하니까 확인. 자, 제 화면 봅니다. 제 화면 잠깐만요. 만일에 그룹 설정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룹 해제, 해당 필드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룹 해제 여기 다시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그룹 해제. 그리고 그룹 필드 선택 다시 그래서 시작값 조정 1, 끝값 2 우리의 기존에 있던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준을 이용해서 그룹 설정할 거니까 시작 끝값도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조정 그리고 묶는 단위는 그룹의 단위는 5 확인. 자, 그 다음 세 번째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스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지정하시오. 자, 합계 기본급 필드, 값 영역이라고 문제 있잖아요. 그럼 값 영역에 두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합계 기본급 선택하시고, 활성 필드, 선택 필드인 거 확인하시고,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표시 형식, 값 필드 설정창이 나타나면 표시 형식 단축 클릭, 셀 서식 창이 나타나면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 확인, 확인. 한 번 더 하셔야죠. 합계 상여금 필드 선택하시고 활성 필드 선택 필드인 거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설정, 값 필드 설정창이 나타나면 표시 형식 기능을 적용하겠다. 표시 형식 단축 클릭, 셀 서식 창이 나타나면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한다.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 셀 서식 창 닫겠습니다. 확인. 값 필드 설정창에서도 확인.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내용 확인하시고. 자, 네 번째 갑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자, 아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뭐라고요? 보고서의 행렬, 구조죠.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자인 탭에 갑니다. 레이아웃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는 건 반대급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열의 총합계만 표시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 표시. 그 다음 네 번째 끝자락에 빈 셀은 별 표시 기호로 표시하시오. 자, 비어 있다는 건 어딜 이야기하냐면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이 값이 없는 거 있죠. 요약 정보가 없는 셀. 여기가 빈 셀입니다. 왜 저 자리에 값이 없습니까? 1부터 5까지에 해당되는 두 장에 해당되는 네 코드가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 네 코드가 없기 때문에 값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가 조건 역할을 한다고 행과 열이 조건 역할을 하니까 이 두 조건에 맞는 뭐가 없다고요? 데이터베이스니까 레코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문서상에 이렇게 이제 표가 이렇게 크게 이제 많이 크게 형성이 되면 지금은 작으니까 아마 뭐 크게 보시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게 표가 굉장히 클 때는 이렇게 비어 있는 셀이 많으면 이게 위아래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대시라든지 뭐 별표시 같은 것들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셀 포인트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분석,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그룹, 옵션 단축 클릭, 그리고 옵션 창이 나타나면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비어있는 셀, 빈 셀의 특정 기호를 표시하겠다. 비어있는 셀에 확인. 다섯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아까 보고서 레이아웃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제 화면 보실래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피벗 테이블의 형태라고 해석합니다. 모양새입니다.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제 화면 잠깐만 보실까요? 자, 우리 여기는 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 정도인데 여기 하나 정도만 더 하고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었는데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터 목록 단추가 있잖아요. 에? 그러면 이게 자동 필터 클릭해 보시면 자동 필터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직위 필드에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아시죠? 체크 해제, 모드 선택 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체크. 그리고 자 화면 보실래요? 자 그리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뭔가 필요한 거 필터 처리된 깔때기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이건 비단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행에도 해당됩니다. 근속기간 필드, 목록, 필드명 옆에 있는 필드 목록 단추 누르시면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내용 체크. 이건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해제하는 것도 아시죠? 필터 최대 목록,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여기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쪽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141페이지로) 갈게요. 자, 파일 바꿉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더에 분석 작업 4, 목표값 찾기. 교재 141페이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표에서 근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800만이 되려면 납입기간 월 D8셀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계산하시오. 뭘 이용한다고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 목표값 찾기란 기능이 뭔지 모릅니다. 자, 일단 내용 파악 한번 해봅시다. 그것만 제외하고. 표에서 근역수의 만기 지급액, 근역수의 만기 지급액. 셀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네? 그래서 이 수식에, 자, 제 화면 봅니다. FV라는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고, 라운드라는 함수가 적용이 되는데, FV라는 함수는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결과값 744만 7천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이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라고요? 문제 내용 파악하셔야죠. 얼마가 될 거라고, 이 값이? 800만이 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요거는 결과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는 셀들이 있겠죠. 18. 확인해 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 값이네요, 이건. 그럼 이 값, 금리 값 바꾸면 이 값 바뀌겠죠. 예? 아, 여기 있는 값을 바꾸면 여기가 바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영향을 주는 게 D8이죠. D8. 찾아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원본 값입니다. 그 다음에 B8.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 값.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을 바꾸면 이 녀석이 800만을 맞출 수 있죠. 근데 실제 이 녀석이 800만을 스스로 80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세 개의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원본 값 세 개를 바꾸면 얼마를 맞출 수 있다고요? 800만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어디에 관심을 두겠다고요? 납입기간 월에 관심을 두겠다. 나머지 값은 고정값입니다. 그러면 값을 바꿔보면 800만 맞출 수 있겠죠? 요때 사용하는 기능, 즉
결과값이 변경될 건데 실제 결과값이 직접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원본값 때문에 바뀝니다. 그 원본값 몇 개, 한 개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원본값들은 고정값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능이. 셀 포인트는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도구, 죄송합니다.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클릭. 자, 수식셀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값이 있는 셀, 즉 근역수의 만기 지급액 28, 이거 문제에 있었습니다. 28이라고. 찾는 값. 자, 이 수식에 있는 이 셀에 있는 결과값이 얼마를 찾아갈 거라고요? 744만 7천에서 800만을 찾아갈 거다. 이때 이 800만, 찾아가는 이 800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값. 그래서 이 기능이 목표값 찾기라고 표현이 달려있는 거고, 값을 바꿀 셀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값 3개 중에 딱 한 개만, 나머지는 고정값, 참조, 비사셀.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이 8셀의 값이 목표값 800만에 도달했다. 그때 만기 지급액은 24에서 26으로 바뀌었네요. 네? 확인 단추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면 요런 걸 이제 목표값 찾기로 갑니다. 목표값 찾기 3으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목표값 찾기 3. 교재 144페이지. 내용 읽어볼게요. 영진 출판사 판매 현황표에서 실판매 금액 평균이 2천만 원이 되려면 골드 회원 할인율 C3 셀이 몇 %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십니다. 목표값 찾기라는 의미는 알고 계실 거고, 한 개의 셀이 그 원본값이 바뀔 때 결과값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파악합시다. 실판매 금액의 평균 얘기를 이야기하죠. 확인해보니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여기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값입니다. 이 녀석이 얼마로 바뀐다고요? 956만에서 2천만 원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녀석이 바뀌는 건 아니죠. 뭐가 바뀝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원본값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요 범위에 있는 값들이 실판매 금액이네요. 실판매 금액에 가보니까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이 수식은 D15에 영향을 받네요. D15에 가니까 D15도 CEO, D15가 판매 금액인데 판매 금액에 가니까 판매 금액도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CEO가 어디죠? 여기죠.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 값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바꾸면 여기 바뀌고 여기 바뀌고 여기가 바뀐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C3에도 영향을 받네요. C3. 죄송합니다. C13셀에 영향을 받네요. 여기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군요. 자, 이때 골드 회원, 그러면 이 원본들이 이 파란 색깔인 결과값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수식의 결과값에. 그 중에 몇 개만 한 개,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한 개에서 관심이 대상이 되는 원본은 골드 회원 할인율이 얼마가 되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때 무슨 기능을 이용하여?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수식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값이 있는 셀, 수식이 있는 결과값입니다.
관심이 대상. 211,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찾는 값, 결과값이 얼마로 바뀌게 될 것이냐. 1000만 원으로 바뀔 거다. 값을 바꿀 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값. C134 이것도 교재에 있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2천만 원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나타났구나. 목표값 2천만 원을 찾았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30에서 27%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 가상분석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느냐면 기능은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실제 쓸 수 있냐고요? 그러기에는 사실 물음표를 좀 던집니다. 이걸 배워서 실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안데 사용하는 거냐면 의사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안 1, 대안 2, 뭐 제안서 1, 제안서 2, 제안서 3 같은 그런 대안을 만들 때 쓰는데 그때 주목구구식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이렇게 들이밀고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가상 분석이라는 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치화되어 있는 값을 만들기 위한 도구. 그게 뭐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 표라는 것도 있고 시나리오 관리라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수치화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회사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의 직책이 좀 높으신가 봅니다. 뭐 최소한 뭐 부서의 뭐 팀장 정도 뭐 최소한의 권한을 가진 아니면 뭐 임원급이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권한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제안서를 만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기능이. 다만 시험에 나오다 보니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정도만 알고 계시니까 의미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배우시네요. 자, 시 동결합니다. 목표값 찾기 2로 가겠습니다. 교재 142페이지. 문제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처점의 냉장고 판매총액 얘기네요.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C10 판매가네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이네요. 그 다음에 D10 판매량을 의미하는 숫자로 구성된 원본값이네요. 이때 판매량을 얼마로 바꾸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원본값 분계. 이때 사용하는 기능 목표값 찾기.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데이터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그리고 목표값 찾기. 수식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값을 판매 총액, 스쳐점의 판매 총액 이게 찾아가는 값이 1억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값을 바꿀 때 네? 판매량, 원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값 1개 나머지는 기본값 고정 하기 하시면 한 대 더 팔면 되겠네요. 저장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3, 데이터표. 교재 135페이지. 자, 가겠습니다. 5월 영업이익표는 판매가, 판매량, 생산, 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자, 영업이익 계산한 것이다. B8. 그럼 영업이익 계산식을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자, 계산식 파악하러 갑니다. 영업이익 계산식 파악하러 갑니다. 자, B8을 선택하니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B4의 영향을 받군요. B4도 수식으로 구성되는 결과값이네요. B2, B3의 영향을 받군요. B2,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이네요. 판매량, B3, 판매량. 그래서 판매가 판매량을 변경하면 이 매출 총액 영업이익 바뀌죠. 그 구조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영업이익 가서 B5에서 B7, B5, B2, B3의 영향을 받군요. 여기. 이거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네요. 그다음에 B6, B7, B6.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원본값이네요. 그다음에 B7. 숫자로 구성되고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 인건비 바꾸면 영업이익 바뀌죠. 자, 이때 자, 거기까지 계산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파악하신 겁니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C1호에서 G20 영역에 계산하시오. 내용 이해되십니까? 자, 제 화면 봅니다. 원본값 한 개나 두 개를 뽑습니다. 지금은 네 개잖아요. 네 개의 원본값 중에 한 개나 두 개를 뽑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판매량하고 판매가를 뽑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 방금 읽었던 문장에. 그러면 그 판매량을 물론 지금 현재는 3,000인데 이 값을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2,000, 2,500, 3,000, 3,500, 4,000이라는 이 값으로 바꿔볼 거라고요.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이 값을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변동량. 구조적으로 오른쪽 행방향이죠. 그래서 행의 변동량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의 변동량. 그 다음 다시 하나 더 뽑은 게 판매가거든요. 판매가를 13,000부터 18,000까지 이렇게 바꿔봅니다. 이걸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열의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열방향. 세로방향인 열방향의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 값을 한 개 뽑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두 개를 뽑는 경우가 있고 뽑아서 일정량 값을 변경합니다. 이걸 변동량이라고 합니다.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 그리고 결과값이 즉 문제에 뭐였죠? 영업이익의 변화, 영업이익 값이 어느 범위에 요 범위에 나타나야 된다는 게 문제의 내용이죠.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원본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변동량이라고 하는 건 원본 값에 해당되고 그 원본에 의해서 여기에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원본 값이 있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가운데 뭐가 있어줘야 되죠 그러면? 원본만 있다고 결과가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원본만 있다고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결과가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수식이 있어야 되죠. 수식. 무슨 여기 뭘 나타낼 거라 영업이익을 나타낼 거라 했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수식이 있어줘야 된다고. 그게 어디에 작성이 돼야 되냐면 이 자리에 작성이 돼야 돼요. 어떤 수식이? 어떤 수식이? 여기 나타나는 내용의 의미가 뭐죠? 영업이익 값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에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식이. 그러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수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알고 있냐고 봅니다. 오늘 처음 본 자료잖아요. 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은 잘 알겠죠. 일을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을 선택하시고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셔서 수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셀을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식 자체를 복사합니다. 식 자체를 복사합니다. 수식 자체를. 복사 단축키 아시죠? 복사 단축키 컨트롤 C. 그리고 빠져나올 때 ES 시키. 그리고 식이 있어줘야 됩니다. B144셀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엔트 식이죠. 그러면 변동량이라는 게 원본값 역할을 하고 이 원본이 이 수식에 영향을 주는 원본이죠. 그럼 이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여기에 나타날 거다. 자 그러면 결과가 이 전체에 다 나타내면 범위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고 요렇게 자 원본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나타난다. 요걸 데이터 표라고 합니다. 요 구조를 데이터 표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표라는 구조 선택하시고 삽입에 죄송합니다. 데이터 탭에 예측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그러면 행입력셀은 행의 자 구조적으로 행의 변동량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셀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요 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숫자 값이 실제 의미하는 바가 뭐죠? 판매량 값이죠. 그러면 판매량은 수식 계산할 영업이익 계산할 때 어느 셀을 참조한 거죠? B3셀을 참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 열 입력셀 셀을 찾으러 갑니다.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요건 열의 변동량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가. 이 숫자가 실제 의미하는 바는 뭐? 판매가를 의미하거든요. 판매가. 그럼 판매가는 영업이익 계산할 때 판매가는 어느 셀을?
B2셀을 참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 두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변동량 값들을 요 수식에 다 넣어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그러면 그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각각의 결과값들이 이런 위치에 다 나타나겠죠. 이런 위치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변동량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이런 거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기본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결정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사장이 뭐 이익을 이만큼 얻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 생산하면 판매량을 얼마 3,500으로 올리면 되고 그때 판매가를 16,000으로 설정하면 2,400만 원권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자, 데이터표 3으로 가겠습니다. 10도 옮겨갈게요. 이제 139페이지.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 연을 이용하여 상환금액월을 계산한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상환금액월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죠. 가니까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잘 모르는 함수군요. 자, 이 모르는 함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PMT. 뭐 상환금액을 계산이라고 함수입니다. 자, 이때 영향을 주는 게 C4군요. 숫자로 6% 숫자로 구성되어 있군요. 그 다음 C5도 영향을 주네요. C5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C3도 영향을 주네요. 찾아보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계산한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파악하시고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데이터 기능을 이용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상환금액 9월을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자, 상환금액 9월을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라는 기능을 이용하는데 원본값 몇 개? 한 개나 두 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몇 개, 뭘 뽑는다고요? 뭐 이자율 변동. 자, 여기서 이자율이라는 건 요 이자율인데 요건 요 계산한 식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요겁니다. 연이율을 이야기합니다. 연이율. 됐습니까? 그 정도 매칭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뽑은 개수가 원본값이 한 개밖에 없죠. 한 개 값에 대해서 일정량 변동한다. 변동량, 열의 변동량. 이쪽이. 그러면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면 즉 상금액 값이 여기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동량은 원본값에 해당된다 했고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저 셀은 결과값이 나타나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원본이 있다고 갑자기 결과값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식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 수식 작성을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 합니다. 수식이 작성되어 있는데 어떤 수식이? 상한금액 월을 계산하는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 있었는 어디에? 여기. 한 개일 때는 여기.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앞쪽에. 자, 그런데 상한금액 계산하는 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한금액 계산하는 식이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자, 수정 상태에 갑니다. F이나 더블클릭 수식 이벤트를 이용하여 요 내용을 식 자체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 ESCP 그리고 결과가 나올 상한금액 월, 결과가 나올 위쪽 셀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준비 다 되셨죠? 자, 원본, 수식, 결과, 표시.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 표가 됩니다. 한 개짜리. 네? 데이터 표 선택, 수식의 데이터의 예측, 가상 분석,
데이터표 행입력 셀은 자 구조 보세요. 행입력 셀 행방향으로 변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설정하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열입력 셀 열방향으로 나온 열의 변동량이 보이죠? 이 값이 의미하는 게 이자율이죠. 이자율은 이 원본표에서 어디에든 연이율에 해당됐으니까 C4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C4셀.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되셨으면 데이터 표 2로 가겠습니다. 교재 137페이지.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같이 봅시다. 수익금 계산한다 그랬죠. 수익금 계산은 자, 화면 보세요. 자, 이때 영향을 주는 게 C4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C3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C2 숫자로 구성되면 이 중에 몇 개? 두 개를 뽑아서 수익률, 투자연 뽑아서 일정량 변동시킵니다.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 여기에 뭐가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수식이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 수익금 계산한 식이. 수익금 계산식 잘 모르니까 뭐 어떤 함수가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복사해 쓰시면 됩니다. 빠져나올 때 쓰시면 이거 셀 때 붙여넣기. 그다음 수식이 있고 변동량 원본에 해당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범위 설정, 표 범위 이걸 데이터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핵입력 셀 행의 변동량 실제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수익률은 계산할 때 C4셀을 참조했습니다. 열 입력 셀에 커서놓으시고 열의 변동량을 의미하죠. 형태적으로 실제 의미하는 건 투자기간연을 의미합니다. 투자기간연은 계산할 때 C3셀을 참조했습니다. 셀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하긴 그러면 모든 대의 변동량의 값들 다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